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미국법 이해 계속해서 헌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수정헌법 5조 배우고 있었던 게 네, 기억이 5 나요. 조가 내용이 좀 굉장히 좀 많죠. 네.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 미국에서는 대배 시민에 의한 기소, 이중 처벌 금지, 뭐 형사 소송에 기소된 경우 증언대에 서지 않을 권리, 형사 소송에서의 적법 절차,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네. 재산의 수용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뭐 그건 어떤 건가요? 네, 뭐 이게 좀 광범위한데요.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CNN 기자하고 백악관 질의응답 시간에 아주 그냥 그 아규문이 한 번 있었죠. 예. 근데 그때 뭐 CNN 기자의 뭐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 뭐 요렇게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백악관이 졌죠. 한국으로 따지면 청와대가 진 거예요. 어떻게 졌냐면 그거는 뭐 언론의 자유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악관의 그 언론이 백악관에 어 출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정보들을 국민에게 전달을 해 주는데 그것도 권리인 거예요. 네. 네. 언론의 권리인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재산도 만들겠죠. 돈도 벌겠죠. CNN 같은 경우는 광고도 따야 되니까. 음. 근데 인제 그거를 자의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인제 네. 듀 프로세스라는 관념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듀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으면 적법 절차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듀 아. 프로세스를 따라라. 예. 네. 그럼 당시에 적법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아니었다. 네. 그 판결이 난 거예요? 일방적으로 백악관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네. 법원에서 그냥 1 심도 못 올라갔죠. 1 심도 못 제꼈죠. 네. 그래서 예. 1 끝났어요. 심에서 네. 이미 판결이 이미 그렇게 끝났어요. 네네. 났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다음이 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헌법에 규정된 보장이기 때문에 백악관 탐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예. '절차대로 안 하면 무효가 된다.'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무효가 거죠? 되는가 보다는 그러니까는 그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수정헌법 5조 우리가 또 몇 시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6 조로 넘어가나요? 네. 6 조로 넘어가기 전에 인제 아직도 덜 끝났는데요.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재산의 수용 시 적절한 보상. 예. 네. 공산주의 사회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는 뭐 사회주의 사회도 그렇지만 사유재산의 형성이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네. 정부가 모든 게 공산당이나 인제 정부에 귀속이 되고 정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공산당에 귀속이 되고 그걸 공평히 나눠 쓴다라고 하는 게 뭐 공산주의 이론이고요. 자본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개인의 또 자유인의 사유재산을 보장을 해 주죠. 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나오는데 만약에 정부나 당에서 저기 룰링 파리라고 하죠. 거기서 국민들의 재산을 가져가는데 보상이 없다. 그러면 자본주의적으로는 맞지가 않겠죠. 그렇죠. 사회주의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거잖아요. 다 공산당 그렇군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네. 말이 맞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정당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로 만든다고 집 내놔라, 땅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텍사스에서도 그게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달라스하고 휴스턴을 잇는 거기에 뭐 고속 열차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 고속철도를 넣는데 거기에 땅 주인들이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작위로 거기다가 자로 쭉 긋고 일직선으로 긋고 "땅 다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재산을 국가에서 수용하게 될 때에는 그렇죠. 개인에게 반드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네. 그게 그 부동산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산 즉 사업체로 대표되는 동산을 가지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셔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드리고 개인의 싶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헌법으로 보장이 되네요. 그렇죠. 수정헌법 자본주의 5 조에 사회인데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꽃 아니겠어요. 네. 예. 내 재산을 내놓는데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끝까지 투쟁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지금까지 그럼 수정헌법 5 조의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그렇다면 수정헌법 6 조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First Ten Amendment을 권리장전이라고 했어요. 그건 네. 다 이해하시고 인제 6조 가는 거 수정헌법 6조 가는데요. 예 인제 이것도 1791 년도에 인제 그 제정이 된 건데 첫 번째로는 이건 인제 형사소송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많아요. 5 조에서도 그렇고 6 조도 그렇지만 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재판을 기다리게 끌어버리면 한 예를 들어서 구속된 지 한 뭐 한 5 년, 6년 뒤에 재판이 열린다. 그거 감당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네. 5 년, 6년 동안 뭐 무죄 만약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 년, 6년 동안 뭐 제일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버텨요. 그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게 아. 수정헌법 6 조인데요. 그러니까는 스피디 트라이얼 그러니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쯤 예. 해당이 되겠네요. 이게 예. 배심원에 의한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쯤에 이런 경우에는 좀 형사 소송이니까 뭔가 네. 범죄자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네. 건가요? 뭐 우리 모두 다 공권력에 그러니까는 잘못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예.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또 공정한 주어리 트라이얼 즉 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 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네. 내용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네 그것도 주어리 트라이얼도 인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이것도 권리예요. 예.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 한국은 벤치 트라이얼이라 그래 갖고 그러니까는 주어리 트라이얼이 그러니까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그게 특권이고요. 그다음에 벤치 트라이얼 즉 판사들이 이렇게 인제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인제 그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 재판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벤치 트라이얼 즉 판사만 있는 것이 인제 그게 극히 일부라고 하겠어요. 아. 왜냐하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포기하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배심원이 이게 네. 참석하는 재판을 네. 받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소설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배심원 한 명을 인제 범죄단체나 이런 데서 네. 매수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영화에서도 예 많이 조종을 나오죠. 해서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너의 주변에 인제 세력을 만들어서 인제 나를 무죄로 빼내게 해 다오라고." 하는 그런 류의 뭐 재판 책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그리고 네. 영화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아. 권리니깐요. 네. 악용이 될 수도 있는 공정하고 거죠. 빠른 재판을 받을 그렇죠. 권리가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 알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또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인 권리도 보장이 돼요. 네. 예. 어떤 거냐면은 뭐 내가 다른 사람이 살인을 한 거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살인범이 무서워서 안 나와요. 재판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살인범 그 증인이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불러야죠. 안 예. 나와요? 그러면은 강제라도 강제 구인을 해야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거를 좀 고상한 말로 서피나라고 해요. 네. 네. 소환권. 예. 이것도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 네. 거네요. 사실 이 형사 소송이 어떻게 보면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 주변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정도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대학 정도 졸업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는 모르시면 당하는 거죠. 네. 모르시면은 나의 글쎄요. 권리를 주장할 수 나중에 없으니까. 나중에 인제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혹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을 때 모르면 그만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돼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해도 내가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권리들이 예.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검사 측에서 나는 검찰 측에 유리한 증인을 확보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들어줘야 돼. 아니에요.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불러내서 반대로 크로스로 이렇게 신문할 수 있는 권리도 법으로 헌법으로 주어졌더라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제 그 퍼블릭 디펜더스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국선 변호인쯤 되겠네요. 그거는 미국 대부분 여러분이 걸리시는 거는 인제 그 주법에 해당하는 형법에 인발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도 보시면 경제력이 없는 피고인들을 위해서 퍼블릭 디펜더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거는 국선 변호인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국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크게 리걸 법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라고 하시면 예. 되겠어요. 예. 이거는 인제
형법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뭐 주법이든 연방법이든 그렇죠.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그렇죠. 보시면 인제 민사 소송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형사 소송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크리미널 케이스라고 우리가 네네. 흔히 네. 부르는 네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인제 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궁금하실까 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는 피고를 어디서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법에 따라 다 다르니깐 이 사람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마리화나를 피웠다. 아니면 뭐 그 레크레이셔널 마리화나가 허용이 되는 곳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레크레이셔널 마리화나를 피운 사람이 예를 들어 콜로라도 이런 데는 죄가 안 되지만 예. 텍사스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네. 경찰이 봤어요. 뭐 각 주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겠네요. 이거 어디서는 죄가 판결이 되는데 달라질 수 그쵸. 있잖아요. 어디서는 죄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을 해 놨는데요. 범죄가 성립한 곳. 네. 아 거기에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텍사스에서 일어났는데 콜로라도 사람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텍사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텍사스의 주리스딕션이 있는 거죠. 아 텍사스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하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재판이 그렇죠.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콜로라도 사람이지만.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 예를 들어서 음 워싱턴주에 사는 사람이 뉴욕에 사는 사람을 텍사스에서 살인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재판이 워싱턴에서 열려야 돼요? 뉴욕에서 열려야 돼요? 텍사스에서 열려야 돼요? 당연히 텍사스에서 열려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내용들이 공정한 내용들이 Sixth Amendment에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헌법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군요. 네. 뭐 예를 들어 그 연쇄 살인범이 있을 수 있어요. 연쇄 네. 살인범들 줄을 그 오가면서 줄을 오가며 이렇게 재판을 한 곳에서 하지 그런 건 않아요.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각 살인이 일어난 곳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 각 그렇죠. 케이스별로. 케이스별로. 네. 네. 여러 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고렇게 신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정헌법 6 조에는 이렇게 형사 소송과 관련한 내용들이 인제 재판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군요. 네. 5 조, 6조 이렇게 보시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언제 어떻게 음.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주변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기본적인 이 권리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에서 네. 살아가는데 이 정도 아시면 '상식을 잘 갖춘 분이다.'라고 예.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정헌법 6 조까지 배웠습니다. 이 헌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꼭 필요한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네.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